안녕하십니까. 볼륨버거TV입니다. 지금 시간이 2023년 8월 21일 오후 4시 57분입니다. 자, 오늘은 무료 방송으로, 지금 이 시간에 처음으로 한번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죠. 남들 콩닥, 에버그란데, 그걸로 해서 증시가 붕괴된다고 말하는데, 저는 반대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방구석 10년 전문가인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는 방구석 10년 전문가인 내가 말하는데 말아 올린다. 그리고 뭐라고 했죠? 영상에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중국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미국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이 멍청한 전문가란 사람들은 중국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서 온 세상이 다 마음처럼 말을 한다. 왜 그런 말을 하냐? 디테일을 모르니까 그렇지. 책에 나온 박사들도 책에 나온 내용만 아니까 먼저 방송을 때려야 되는데 책에 나온 내용으로 그 방송을 때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 그 오류에 다 휩싸여서 증시가 대폭 나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큰 그림으로는 시장 충격이 엄청날 것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거야. 내가 왜 이 말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냐? 옛날에 내가 사업 크게 하고 나서 말아 먹고 나서 어떤 일을 했냐? 지나간 일이지만 어떤 일을 했냐 살짝 알려드릴게요. 그 사법고시가 폐지될 쯤에, 그러니까 로스쿨, 그렇지. 그게 생각나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사회에 로스쿨 대학원을 졸업한 그 변호사들이 많았어요. 그 애들은 사시 출신이 아니야. 사시 출신이 아니라고. 그냥 로스쿨만 나오면 로스쿨 나오고 나서 그냥 일정 수준 사시급에 해당하는 그 시험을 테스트를 하면 변호사 자격증이 부여가 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실무를 아무것도 몰라. 실무를 몰라. 법만 알지 사시 출신보다도 머리가 떨어진 그런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많아. 지금 사회에도 많죠. 사회 전반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변호사라니까 와 대단한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안 그런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법인, 개인 이런 사람 법인 파산, 개인 파산 이런 상담을 해줬어요. 상담을 해줬었다고. 잠시 그런 게 있어. 변호사 이름 빌려가지고 한 달에 200이면 변호사 이름 빌릴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잠시 그런 사업을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다 빠삭하게 알아.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국도 마찬가지겠지. 파산 절차 받는 게 한 방에 그냥 파산 이렇게 해서 재료로 수렴할 것 같아요? 아니야. 파산 관제인이 들어간다고. 파산 관제인이 들어가고 협의 절차를 거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파산 아웃 하든지 아니면 야 갱생의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라고요. 뉴스는 그런데 바로 뉴스만 보면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대. 파산 서류를 제출했대. 이렇게만 나오니까 일반 대중들은 그런 시스템을 모르잖아요. 파산 절차 시스템을 모르잖아. 나는 정확하게 알고 사업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와 다 붕괴되는구나.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언론에서 왜 그렇게 기사를 쓰겠어? 자극적이야. 조회수가 올라가지. 조회수가 올라가면 말 붙고 말 보면 광고가 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언론의 노예가 되지 마라. 너희들은 언론의 노예가 되지 마라. 언론의 노예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 많은 것을 엄청나게 많은. 나는 방구석에 사업망하고 이직거리 한 게 10년째다. 10년째. 그래서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도 더 겸손하고 더 많이 배워야 돼. 이 세상에 배울 건 너무 많고 서프라이즈하고 막 널렸어요. 요즘 보면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으라죠.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난 책을 진짜 도서관 도장 깨기 한다는 개념으로 책을 진짜 미친 듯이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우리 집에 한 44권의 책이 있습니다. 무덤까지 가져갈 책. 그 중에서 책 한 권을 딱 선택하라 나보고 그러면 바로 바이블입니다. 성경. 가만히 있어봐. 이 바이블을 저는 추천합니다.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안 보여. 왜? 안 보이네. 죄송합니다. 성경책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거 막 여러 가지 읽기 싫지, 막 귀찮지, 그러면 성경책을 읽읍시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 엄청난 몇천 건이 아니지, 논문까지 하면 몇만 개의 책을 본 거지. 그걸 다 읽고 나서
책 한 권을 선택하라.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모르면 세상의 이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종교서적이 아니라 일반 역사책이라고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책을 보세요. 성경책을. 엄청난 깨달음이 옵니다. 그렇게 하고 다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책을 많이 읽으면 어휘력이 풍부해지죠. 근데 그 어휘를 풍부해지기 위해서는 책을 계속 읽어야 돼. 죽을 때까지 계속 읽어야 풍부해진 어휘력이 유지가 돼. 그것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라고. 책을 무작정 읽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어느 정도 읽고 나면 정립이 돼. 왜? A책은 B책을 카피해서 쓴 거고 B책은 C책을 카피해서 쓴 거야. 결국 여러분이 수많은 책을 어느 정도 임계점 도달할 만큼 수많은 책과 논문, 연구를 하다 보면 내용이 전부 다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다 짜집기. 여러분 아는 지식들은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짜집기가 되었구나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짜집기가 되었으면 가장 역으로 돌아가면 짜집기 되기 전에 어떤 사상이나 철학 뭔가가 있겠죠.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 성경. 바이블. 그래서 성경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전 세계의 종교서적을 읽든가. 종교서적을 읽든가. 왜? 뿌리가 되니까. 사고 철학의 뿌리가 되니까. 아시겠어요? 그리고 2단계가 지나고 나면 뭐냐? 책 읽기가 싫어져. 책 읽기가. 그래서 2단계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어떤 질문사항들이나 이런 게 생길 거 아니에요. 의문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돈도 꼴고 삶도 안 되고 애인도 떠나가고 마누라도 떠나가고 남편도 떠나가고 되는 게 없어. 그럴 때 책을 읽으면 여러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 다음 단계는 자연에서 정답을 얻어야 됩니다. 정답을. 왜? 책에 있는 거, 유튜브에 있는 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알던 내용이에요. 알던 내용. 듣고 나면 그놈이야. 그러면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 자연에 가야 됩니다. 자연에. 바다에 가서 파도를 보면서 파동을 보고 파도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그 갯바위 주위에 기어다니는 벌레 얘네들은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 산에 가시고 산새 소리를 듣고 나무에서 품어져 나온 피톤치드 향 나무별로 또 향이 다 다릅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세요. 자연과 대화를 하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자연한테 질문을 하면 답을 알려줍니다. 못 느끼시죠? 나중에 느끼면 그 어떤 임계점을 돌파하고 나면 산속에 들어갑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과 대화하다 보면 그 내가 알고 있던 내가 궁금해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자연이 알려줍니다. 바다가 알려주고 산이 알려줍니다. 되죠? 이게 부수적으로 그냥 하고 싶은 말이 한 거야. 어차피 뭐 이 영상 해봐야 올려봐야 한 1000명 들으란가? 보통 1000명은 들어요. 1000명 어쨌든. 자,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채권 금리를 보면 장중에 30년 미장 30년물이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전고점을 뚫었다는 건 뭐죠? 다시 내려와요. 이건 기술적으로 뚫은 거기 때문에 볼린저를 안 봐도 볼린저 밴드를 뚫어버렸기 볼린저 밴드를 뚫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 기술적으로 내려옵니다. 기술적으로 내려오고 지금 현재 대략 뭐 4.423이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최근 며칠 전 저점까지 떨어질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삼각 스퀴즈 현상이 딱 벌어지겠죠. 살짝 돌아가니까 띡띡띡띡띡 이렇게 하다가 며칠 뒤에 딱 돌파하면서 증시가 폭락하겠죠. 그러면 이 삼각 스퀴즈 현상이 일어나서 띡띡띡띡 하는 과정에는 어떻게 돼? 주가가 오른다는 거 의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천재는 아니니까 참고만 하세요. 제 말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블룸버그 TV 저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때도 말을 했죠. 코스피 200. 그런데 말입니다. 하고 자, 이때 무슨 말을 했죠? 들어보세요.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인 방구석 전문가인 10년 연구한 방구석 전문가인 여러분들이 손가락하는 방구석 전문가인 분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에버그란데가 미국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이 방송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난리죠. 미국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중국의 부동산 기업 그거에 대해서 유튜버들은 후행적으로 말을 하죠. 어떻게 되는가?
파산 F15. F15가 아니지. 파산 15안.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정보력이 얼마나 빠른지 아시겠죠? 저희 미국에 산 적도 없어요. 하지만 정보력만큼은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 얼마나 내가 많은 거를 피를 토하면서 보는지 아시겠죠? 저는 매일매일 전 세계를 손바닥에 두고 계속 서치를 합니다. 근데 힘들어. 솔직하게 이 짓거리도 때려치우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와 이거 그냥 무료로 하고 아니면 유튜브 잠시 쉴까 이것도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멤버십 분들한테 내가 정보를 알려줘야 되니까 이게 압박감이 심리적 압박감이 장난 아니에요. 하루 종일 자료를 본다니까 나는. 기간 자료도 보고 환경에서 보는 자료도 같이 봐요. 웬만한 거는 환경에서 말하는 건 나는 벌써 보고 있어. 환경에서 말할 것도 앞으로 환경에서 말할 것도 멤버십 분들은 벌써 게시판에 내가 수치값을 다 입력을 해줬고 자료를 딱딱딱딱딱딱 그만큼 빨라요. 후에 나서 다 후행적으로 말을 하잖아. 유튜버들도 막 파산 15 법안에 대해서 이래라다 뭐 기간자에서 파산 15 법안에 이래라 속법 미국 미국 법원에 제출한 중국 기업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막 후행적으로 나오죠. 얼마나 그 뉴스가 가짜는지 알아요? 알고 보면 여러분들 기관들 박사들 별거 없어. 별거 없다고. 정보가 어디서 나오는지만 알면 돼. 이 세상에 전문가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전문가라고 말하는 거야. 나도 전문가 아니야. 이 세상에 전문가는 그 누구도 없어. 왜? 문명은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전문가라고 말을 하려면 완전 세상의 0.001% 안에 들어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0.001% 안에 딱 들지. 그래서 내가 전문가야 말하는 순간 이 세상의 정보는 또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 그러는 순간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또 공부를 하지. 그래서 레벨 또 올려놔서 나 전문가야 하는 순간 또 정보값은 또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 만약에 이 세상에 정보나 문명이 발전하지 않는다면은 이 전문가는 그대로 자기의 전문가 갑질이 유지가 되겠지. 하지만 세상은 계속 발전한다. 계속. 그래서 이 세상에 전문가는 없다. 전문가밖에 없지. 박사 말도 믿지 말고 기자 말도 증권사 말도 이 전문가 말도 듣지 마세요. 외국 차로 많이 보면 돼. 외국 차. 영어로 된 거 하루에 못해도 100페이지, 200페이지, 한 300페이지 정도 보면 그거 외국 그 영어로 된 거 하다 안 되면 번역기라도 돌려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된 거 하루에 책으로 따지면 한 아무리 못해도 한 4권 정도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하루에 4권 정도 영어로 된 영어 책을 읽고 그거를 한 10년 정도 하십시오. 여러분들 전부 다 전문가가 됩니다. 최소 전문가는 안 됩니다.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실 거예요. 왜? 저는 나이가 많으니까. 대한민국 젊은이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저 같은 사람도 10년 공부하니까 이 정도 수준은 도달하답니다. 당연히 MBA도 나오고 뭐 어느 정도 금융 지식도 있고 실무 경험도 있고 많은 사업을 하고 말아먹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특히 20대 MZ 세대들이요. 여러분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진정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전문가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검색만 하면 나오는 시대. 아시겠죠? 힘내시고요. 자, 지금 혼자 중얼거리다 보면 13분인데, 자, 이번 주 장 흐름을 보면 어떻게 되냐. 오늘 장이 여기 단기물 입찰이 있죠. 단기물 입찰 부분에서 한번 삐끄덕 하겠죠. 증시가 한번 휘청거리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저는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고, 여기 보면 FED 바킨의 어떤 성향을 한번 볼까요? 이거 어디 갔지, 사진이? 여기 있다. 잠시만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차트 한 장 있죠? 그게 치트키야. 그거 멤버십만 알려줬는데, 그게 떠버리네. 그게 치트키야.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FED 위원들별로 해서 투표권이 있냐, 없냐, 그리고 성향이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오늘, 언제야? 이거 한번 보자. 바킨이 언제 발언했나? 지금 이렇게 있고, 내일 FED 바킨이 있군요. 바킨.
박힌 여기 있죠. 리치몬드 연준 의장인데 성향은 뭐죠? 매파적 성향입니다. 매파적 성향이고 23년에는 투표권이 없고요. 내년에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힌이 발언을 할 때 내일 그러니까 여기 FAD 그냥 20시 30분 그때 박힌이 발언을 할 때는 아마 주가가 내릴 확률이 높아요. 매파적으로 발언을 할 거니까 맞죠? 하지만 투표권이 없다. 그렇다고 증시를 막 무너뜨리는 그 정도 영향력은 아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같은 경우는 레드북 뭐 지수 등 뭐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내일 자정이 지나고 나서 새벽 누가 발언하냐? 투표권에 있는 굴스비가 발언을 합니다. 투표권 굴스비 시카고 연준 의장 굴스비 23년 투표권이 있죠. 그리고 호키시가 아니라 비둘기적 성향 여기 파란 색깔이 비둘기적 성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굴스비가 발언을 하면 새벽에 어떻게 되죠? 박힌이 갉아먹은 증시를 말 그대로 박힌이 발언하면서 증시가 내려가겠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 레드북 지수나 그 다음에 주택 관련 지수로 인해서 이제 변동성이 좀 생기다가 그 생긴 지수를 누가 또 말아 올려? 굴스비가 발언을 합니다. 굴스비가 비둘기파 굴스비. 그 다음에 올해 투표권자 볼 것도 없이 증시에 유리하도록 발언을 하겠죠. 새벽 3시 30분에. 그리고 나서 4시 30분에 브라우만이 발언을 합니다. 여기에 동시에 브라우만은 여기 있죠. 여기 23년 투표권자인데 매파적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 30분에 주가가 올랐다가 1시간 후에 브라우만과 그 다음에 굴스비가 어떤 뭐 담화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횡보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미장이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장이 끝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게 23일이죠. 23일, 여러분, 23일 장이 끝나고 나면 뭐가 있죠? 이벤트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엔비디아가 어닝이 나오면 주가가 그 다음날 장전에 급등해 있겠죠. 근데 어닝이 안 나오면 그 다음날 주가가 장전에 좀 많이 꼬라박다가 있겠죠. 맞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24일 여기 보면 공두시에 여기 뭐죠? 이게 뭐가 있죠, 여러분? 20년물 입찰이 있다. 이때 무조건 내가 봤을 때는 증시 폭락한다. 20년물 입찰 때 증시가 폭락하고 그 다음에 잭슨홀 심포지엄이 시작이 됩니다. 잭슨홀 뭐 이런 식으로 큰 뷰를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일도 어떻게 될까? 내일도 저는 오늘 미장이 오른다고 생각해요. 미장이 폭등이 아니라 이거는 절반 되돌림 현상이야. 절반 되돌림 현상이고 오늘 미장이 오르면 내일 국장도 오르겠죠. 야, 기술적 반등이 성공했다 이런 뉴스가 뜰 겁니다. 그러면 내일 국장도 오르겠죠. 맞죠?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이 높죠. 그러면 내일 국장이 올랐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시아 쪽에 어떤 증시가 올랐다 그 영향이 또다시 내일 미장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면 내일 미장도 조금 더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미장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 다음날 국장이 고점을 찍고 꼬라박아도 꼬라박겠죠. 큰 그림은 그렇다.